안녕하세요, 다오골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브라우저 업데이트된 부분을 잠시 설명해드리고 파이 지갑도 조금의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브라우저가 모두 동시간대에 함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별로 시간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파이 브라우저를 검색을 해보시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분들은 업데이트라는 표시가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업데이트 버튼이 없고요, 그냥 열기 표시만 되어 있다면 아직 그분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한 번씩 다시 접속을 해보시면은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UI를 보았을 때 기존과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맨 위에 홈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제일 먼저 달라진 부분은 최근 방문한 URL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태계 앱 중 아무 앱이나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 익스플로어 파이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오픈을 해보고요. 접속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파이 브라우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갈 때는 오른쪽 상단 이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어 파이나 이코시스템, 이곳에 제가 바로 접속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앱에 다시 접속을 할 때는 바로 이곳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스플로어 파이 앱에 자주 방문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앞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이 앱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이 생태계 앱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익스플로어 파이가 어떤 앱인지 그 설명 글이 나오고, 또 오른쪽 상단에는 unverified라는 이 갈색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앱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어 팀에서 정해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생태계 앱이 지금 이 unverified 앱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미래에 코어 팀의 조건에 더 부합하는 파이 앱이 나온다면 그때는 verify 앱으로 이 마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 방문한 URL 같은 경우는 굳이 파이 브라우저 내에 있는 파이 앱에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를 방문을 하더라도 바로 이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com을 찍고 접속을 해보고요. 네, 접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파이 브라우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은, 네, 보시는 것 같이 이 네이버.com을 이 최근 방문한 URL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나 앱은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파이 지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렛을 클릭을 하고요. 네, 비밀 구절이 아닌 지문 인식으로 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이 세팅을 클릭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지문 인식을 해서 이것을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해봅니다. 그래서 맨 하단을 보면요, 하이드 밸런스라고 해서 잔금 숨기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활성화를 해보고 한번 지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왼쪽 상단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잔금이 모두 가림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서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분석을 오랫동안 해놓는 경우에는 PC에다가 창을 오랫동안 띄워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프라이버시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파이 지갑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때때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번 테스트로 제 와이프 지갑으로 1파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맨 위에 이 녹색 마크 옆에 이 메인넷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파이 메인넷과 파이 테스트넷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파일을 제 와이프 지갑으로 보내려면 이 녹색 메인넷 지갑으로 세팅이 맞춰져 있어야 하고요. 테스트넷, 즉 연습용 파일을 와이프에게 보내고 싶으면 이 빨간색 테스트넷으로 세팅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메인넷으로 맞춰 놓고 실제 파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클릭을 해서 이 메인넷으로 클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불, 요청, 요 버튼을 클릭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와이프 지갑 주소를 미리 제 지갑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주소록에 이 보내기 버튼을 바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보내기 이 전송 페이지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내고 싶은
파이코인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 되는데 수수료는 현재까지 고정 수수료 0.01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숫자 1을 일단 입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잠시 보시면 이 위에도 이 파이라는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아래에 이런 창이 뜨는데, 자, 제 메인 지갑에는, 메인넷 파이 지갑에는 실제 파이가 759.87 파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 currently selected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를 해석하면 현재 이것으로 세팅이 맞춰져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테스트 파이 가래를 보시면 테스트 파이는 114.57 파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면 select라고 선택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만약 제가 테스트 파이 버튼, 이 select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든 설정이 다시 테스트 파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select를 누르자마자 모든 것이 테스트 파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실제 파일을 보내고 싶다면 다시 상단에 이것을 누르시고요. 이 실제 파일 759.87 파이가 입력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select를 누르게 되면 다시 실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세팅으로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이 지갑은 이 정도로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이 테스트넷 파이와 이 메인넷 파이를 혼동하지 않고 보내는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테스트 파이는 말 그대로 연습용 파이이고 가치가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다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100 테스트 파이는 100파이씩 언제든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테스트 파일을 사용을 하냐면 상대방 지갑 주소가 맞는지, 제대로 주소를 입력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테스트 파일을 상대방에게 먼저 보내놓고 상대방이 테스트 파일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 후 그 다음 실제 파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 이유로 테스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파이 메인 화면 업데이트 소식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해커톤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오프라인 상점들을 위한 파이 앱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상점의 위치를 등록하고 상점의 상품과 가격,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이 파이 앱에 등록을 하고 또 여러 파이오니어들이 언제든 오프라인 상점으로 방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교환하는 앱을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좀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는 여러 개발자들에게 우리들의 의견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파이 앱 하단에 있는 글을 좀 해석해 드리자면 이제 파이커머스 해커톤 개발자들에게 상점 앱에서 특히 원하는 기능을 공유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토픽 버튼을 눌러서 상점 앱이 가져야 할 특별한 로열티 프로그램, 쿠폰, 팁 메커니즘, 귀하의 지역의 고유한 특징, 특정 비즈니스 유형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나누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이 왼쪽에 있는 토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채팅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파이커머스에는 파일을 받는 지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 상거래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제 생각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처럼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오니어가 고객을 목적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파이오니어는 파이 네트워크 상점에서 음식이나 배송 서비스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제는 모두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파이오니어들이 여행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음식을 주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는 혜택을 받고 소비자는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어가 힘드신 분이라도 요즘은 구글 번역기나 챗 GPT에서 영어 번역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한 요약 정리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